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1년 4분기 실적 및 컨퍼런스 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는 21년 4분기 280밀리언을 달성했고 전분기 대비 3밀리언 증가해서 1% 증가했고요. 20년 4분기 대비해서는 54%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는 290만 명에서 346만 명까지 굉장히 증가했고요. 이번 분기에만 52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 상품 같은 경우도 500만 개나 팔리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마진율이 높은 갈릴레오 어카운트 같은 경우도 1억 개가 넘는 계좌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지표가 좋아졌는데 생각보다 매출은 안 늘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대출 같은 경우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2억 1,500만 달러에서 2억 80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대출 매출이 감소하면서 그렇게까지 높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5천만 달러에서 5,100만 달러. 그리고 지금 금융 서비스 같은 게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1,2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의 넷 레비뉴가 줄은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그러면 대출의 어떤 부분이 줄었냐라고 봤을 때, 자,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대출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스튜던트 론을 보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난 모습이지만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2020년도보다 줄어든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던트 론이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 스튜던트 론이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산 같은 경우는 9.1 빌리언, 그리고 부채는 4.4 빌리언을 기록하면서 부채율은 95.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뱅크 차트로 갔기 때문에 이 부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겠죠. 예를 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1,000%입니다. 그 이유는 계좌 어카운트,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을 맡기면 그게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뱅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 레버리지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지표인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BIS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위험자산, 부실 대출 비율이 얼마나 높느냐가 중요한 건데 제가 그 지표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찾아볼 수 있다면 이 지표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 같은 경우는 뱅크 차트를 기록해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뱅크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PSR 같은 경우는 9.1을 기록했고요. 소파이가 주식이 좀 빠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식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8억 600만 주에서 8억 2,800만 주까지 증가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81에서 0.48, 마이너스 0.15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의 비중인데요. 자, 내부자가 26.23%에서 9.8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요게 왜 늘어났다가 줄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워런트 실행을 하고 그 워런트를 많이 팔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간 같은 경우는 34%에서 44%, 무려 10% 가까이 증가했고요. 개인의 비중도 6%까지 증가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이 팔았냐라고 봤더니 11월 달에 디렉터와 바이스 체어맨, 의장이죠. 1,000만 주, 700만 주 이렇게 팔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비중이 상당히 감소한 걸 볼 수 있고요. CEO가 3월 4일 최근에 15,000주, 15,000주 사고 있는데 이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죠. 그럼에도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22년도 1분기는 2억 8천에서 2억 8,500만 달러. 그러니까 2억 8천에서 2억 8,500만 달러니까 아주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하지만 22년도 전체 가이던스는요. 1.5 빌리언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것을 분기 매출로 나눠보면 3억 9,300만 달러를 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자, 1분기는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2분기부터는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자, 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본다면 소파이의 꿈은 루프 시스템이죠. 소파이에 가입을 하면 금융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원스톱 샵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파이낸싱 서비스 부분이 급격히 좋아지는 모습. 자, 소파이가 랜딩이나 학생대출 그리고 갈릴레오 어카운트를 통해 들어온 고객들이 파이낸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런 소파이의 꿈에
다가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연방정부 대출, 그러니까 학생 대출을 해주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빚을 못 갚으니까 대출 마감을 계속해서 연장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대출을 연장해주는 게 소파이한테 무슨 문제가 되냐? 자, 여기서 보면 명확히 나오는데요. 연방정부 대출이 21년 12월에 마감된다고 했을 때 그때 리파이낸싱을 한다든가 소파이의 대출을 원했던 수요가 50%나 증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등록금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니까 그 만기를 소파이나 은행한테 리파이낸싱을 해주는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 왜냐면 학생들도 알고 있죠. 22년도에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리파이낸싱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12월달 끝 무렵에 이 만기를 연장한다는 발표를 해버렸죠. 22년도 5월달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했었다. 자, 이게 1분기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는 학생들이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대출 자격이 소멸되면 이것을 리파이낸싱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자꾸 국가에서 대출을 연장시켜주니까 학생들이 소파이에 와서 대출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5월달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번 Q1 실적도 안 좋겠죠. 자, 그래서 22년도 1분기 Q1 실적도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뱅크 차트를 2월 달에 얻었는데 지금 당장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은행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려면은 자본화에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 차트에 관련된 매출 실적도 본격적으로는 5월 달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스튜던트 랜딩 그 다음에 뱅크 차트 이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Q2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지금 소파이가 이제 워런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의 증가가 발생하지 이제 않게 됐는데 주식 보상 프로그램을 하는데 1년 동안 3억 4천만 달러를 주식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임원들한테 주식을 주는 게 3억 4천만 달러. 1분기 매출이 2억 8천만 달러인데 이거보다 많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죠. 자, 그래서 이 스펙 기업들 워런트까지 있고 수익도 안 나는데 이렇게 주식 보상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소파이의 4분기 실적을 요약해보면요. 자, 뱅크 실적은 22년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학생 만기도 5월달인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것을 뭐 탕감해주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탕감해주면 리파이낸싱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긍정적인 22년도 가이던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리파이낸싱 매출은 5월달부터 또 나오니까 이것도 Q2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 가이던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 지표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에 학생 만기가 바이든 정부에서 탕감을 해줘버린다면 이런 긍정적인 매출이 안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파이는 뭐 카드부터 시작해서 크립토까지 그리고 투자은행처럼 ETF까지 엄청나게 많은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은행으로서 어떤 미래를 그려줄지 너무나 기대되는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비록 Q1에는 특별하게 기대할 게 없지만 이 Q2부터는 뱅크 차터, 그 다음에 학생 대출의 리파이낸싱 얼마나 좋은 매출 실적을 기록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